안녕하세요. 자, 선택형 특강은 이 5회차의 선택형을 완벽히 대비한다. 이건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비를 하면 아마 5회차에서 형사 선택형이 18개에서 문제 섞여서 나오면 한 20개까지 나오는데, 일단은 서론, 소송행위, 그 다음에 수사, 그 다음에 이제 공소제기에서부터 공판, 위수증을 포함한 증거, 이제 상소 이후 이렇게 나눠준다면 서론과 소송행위에서는 한두 개, 상소 이후에서는 두세 개, 증거와 수사, 어느 게 증거고 어느 게 수사이냐 명확하게 하기는 어려운데, 여기에서 11개에서 12개, 10개에서 12개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 5개 이 정도로 이제 표시가 돼서 수사와 증거가 중심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증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사례와 기록에서 형사는 철저히 봅니다. 그래서 증거는 거의 다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다 맞게 되고. 근데 수사는 자신 있다라고 하는데 큰 착각이에요. 수사에서 임의수사, 그 다음에 어떤 체포구속, 압수수색으로 나뉘는데 의외로 체포구속에서 많이 나가요. 체포구속이 이제 조문 문제들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공판은 또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고, 상소 이후 폭탄이죠. 서론과 소송행위도 폭탄이죠. 그래서 이걸 사실은 나오는 빈도에 봐서 어느 정도를 준비해야 될까, 이것도 상당히 걱정인데요. 일단은 우리는 수업에서 증거는 확실하게 압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도 압수수색 파트 이후에는 좀 압축을 하겠고요. 오히려 상소 파트와 그 다음에 서론과 소송행위, 그 다음에 공판 파트에서 특히나 공소제기, 공소장 변경, 일부 기소 이런 건 학교에서 많이 배웁니다. 근데 공판 절차, 이 공판 절차에서 2개 정도, 많게는 3개가 나오는데 이건 조문 정리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도를 이렇게 잡고 가겠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기출도 있고 사실 법전협 시험도 있어요. 근데 이 법전협 시험은 차후에 좀 보고 기출을 중심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졸업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법전협 시험에서는 기출에 안 나왔던 것도 계속 나오고, 물론 기출도 새로운 기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출만으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5회를 가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OX로 해서 이제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출 위주, 기출은 특히나 이 증거 파트는 좀 많이 줄여서 하겠습니다. 수사와 증거 파트는 좀 줄여서 하고, 서론과 소송행위, 상소 이후, 그 다음에 공판 파트에 있는 것은 이쪽은 100% 하는 걸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자, 먼저 1번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미처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틀렸고요. 특히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체크하고, 바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진술의 임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바로 고쳐버리세요. 진술의 임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위수증으로서 증거로 못 쓰는 게 원칙이다. 이 판례가 대한민국을 바꾼 13대 판결인데, 자백배제 법칙, 진술의 임의성, 고문 등이 존재해도 진술의 임의성이 있으면, 자백이 진실하거나 고문과 무관하게 나왔음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이런 시점에서 진술 거부권이 뭐길래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위법 수집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례는 대한민국을 바꾼 13대 판결로 뽑아요. 자, 그 다음에 재판장은 공판 준비길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되고, 3번
주치운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에게 호흡 측정기에 의한 주치운전 측정에 요구할 것,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니다. 그래서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술, 의미 내용이 문제가 되는 진술에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바로 호흡 측정이라든지 어떤 신체 검사, 호흡 측정은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무관하고, 그 결과 호흡 측정은 임의 수사로서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해서 인정신문 이전에 진술거부권 1회 고지하면 되지만 공판 절차 갱신 다시 고지해야 된다. 이 공판 절차가 갱신된다는 것은 이제 갈아엎고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즉 진술거부권 고지 후 인정신문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판 절차의 갱신, 진술거부권 고지부터 한다. 그래서 이제 언제 하냐? 판사의 경질, 판사가 교체됐습니다. 간이공판 절차가 취소, 간이공판으로 가다가 새롭게 해야 되는 거. 뭐 심신상실이 있으면 공판 절차가 정지되는데 회복이 됐을 때, 뭐 국민참여 재판에서 국민참여에서 새로운 배심원이 들어온 경우, 판사가 경질됐다는 것은 판사가 교체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사유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혹시나 외워두면 이제 경간 참심해서 따로 외워두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적절한 필기를 진행을 하는데 이 필기를 좀 모아두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형 공부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텍스트로 기재되어 있는 것보다 실제로 쓰여져 있을 때 자기 손으로 쓰면 훨씬 더 잘 보여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진술거부권은 이익, 불이익을 불문한다. 그래서 이익되는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고요. 자, 2번 문제, 진술거부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인 적격을 획득할 수 있다. 이제 공권은 이제 포기가 불가능하다. 불행사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공권은 포기가 불가능하다. 진술거부권. 사실 조문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라는 말이 있지만 행사하지 않고로 하고요. 뭐 고소권, 압수물, 환부 청구권에 대해서 포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인 적격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행사를 권고하는 것. 자, 변호인이 진술거부권 권고하는 것. 진실 의무 위배 아니다. 진실 의무가 위배 아니기 때문에 이제 피의자 신문에서 피신 절차에서 진술거부권 권고를 이유로 퇴거 조치는 위법하다. 이렇게 판례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주관식 키워드예요. 진술거부권 권고는 진실 의무 위배가 아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임의성 여부를 불문하겠죠. 네 번째,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의 조사자행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된다. 피의자의 지위에 이르지 않는 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어도 증거 능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검사가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했으나 검사 작성 피신조서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자필로 기재하지 않았다. 답변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로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4번부터 보면 4번은 어떤 사안이냐면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진술조서로 작성을 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참고인이 추후 피고인으로 기소가 되면 이런 사안입니다. 추후 피고인으로 기소가 됐을 때는 실질은 피신조서이고 244조의 3 1항에 따라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308조의 이 위수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법률 위반을 무조건 배제하는 게 아니라 이의경량을 거쳐 중대위법, 즉 적법 절차의 본질을 침해하는 경우만 위수중으로 처리하니까 첫 번째, 피의자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취득했을 때, 쪽으로 취득했을 때, 이때는 수사기관의 고의과실을 인정해서 위수중으로 처리를 하고, 반면에 아직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않을 때, 즉 순수 참고인이라고 한다면 참고인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원래 고지하지 않고요, 수사기관의 고의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위수중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즉 이의경량의 산물로서 이런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아직 피의자의 지위를 얻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도 증거 능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나중에 전문 법칙 그리고 위수중과의 관계도 중요한데요. 이제 308조의 이 위수중이라고 하는 것에 나오는 적법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얘는 헌법 12조 1항에서 적법 절차 원칙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중대 위법만 배제하고 그 결과 증거동의 대상도 아니고 2차 증거도 배제한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작성, 얘는 법률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법률적 개념이어서 사소한, 즉 형사소송법이 정한 어떤 법률 위반 전부를 포섭을 해요. 사소한 것까지 포섭을 하는데, 다만 법률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증거동의로 살려낼 수 있고, 그리고 뭐 2차 증거, 독수과실의 원칙 이런 것들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위수중이 어떤 강력한 장치이고, 위수중이다
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증거동의도 안 되고 2차 증거도 배제한다. 그러면은 5번에 보면은 진술 거부권을 고지했으나 답변을 기재하지 않은 거. 얘는 헌법 12조 2항에 진술 거부권을 침해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244조의 3, 2항 위반이 돼서 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작성 위반. 그러나 위수중은 아니다. 그래서 얘는 전문법칙 위반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위수중은 아니다. 그러나 전문법칙 위반이라는 얘기 속에는 증거 동의도 할 수 있고 2차 증거도 증거 능력이 배제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야, 이 관할에 대한 것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아마 미치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서브 자료 별도로 있는 거 6페이지, 7페이지. 그래서 관할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3번에서 기억, 피고인 갑의 A 사건,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 갑의 B 사건은 고등법원에 계속돼 있다. 대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체크하고, 이 부분이 틀렸거든요. 고등법원에서 병합심리를 받을 수 있다. 네, 11조는 관련 사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1인이 범한 수재.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범한 범죄, 뭐 사후 종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1인이 범한 수재는 실체적 병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관련 사건을 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에서 하나, 부산지방법원에서 하나 따로따로 하다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서울에서 부산 왔다 갔다 하는 힘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동시적 경합범으로서 경합범 가중례에 따라서 경하게 처벌받을 이익도 없어지고, 검사들도 역시 공소유지, 법원도 어떤 심판을 두 건을 해야 되니까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심리의 편의,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를 위해서 이걸 관련 사건으로 정하고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이 관련 사건에서 자, 사물 관할이 다른 수개제, 수개의 사건이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이럴 때는 합의부가 병합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면에 이제 토지 관할이 다른 수개의 사건, 다른 법원에 계속되면 신청에 의해서 바로 위에 상급법원 내지는 이걸 이제 직근 상급법원인데 조문을 뭐 바로 이 상급법원으로 최근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보니 병합심리할 법원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수개의 사건이고 이거 벌 틀리게 나올 리도 없고
토지 관할, 사물 관할이 다를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사물 관할이 다르면 합의부가 병합 심리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단독 사건하고 합의부 관할 사건하고 있을 때 합의부가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사합. 이유는 간단합니다. 합의부는 재정합의부로 단독 사건도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단독 판사는 합의부 관할 사건을 법률상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사합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합에서는 토지 관할이 달라도 항소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 관할이 다른 수개의 관련 사건이 서로 다른 법원에 계속됐을 때 바로 이에 상급법원, 이거 이제 토상인데, 왜냐하면 토지 관할은 상호 대등합니다. 상호 대등하기 때문에 어느 법원이 법률상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상급법원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서브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우측에 있어요. 자, 11조 관련 사건 1인이 범한 수재,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그 다음에 사후종범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조는 사물관할이 다른 수개의 사건이 관련시 합의부가 병합관을 한다. 이 조문은 단독 사건과 합의부 관할 사건이 있을 때 합의부의 단독 사건과 합의부 사건을 함께 병합 기소하면 합의부가 단독 판사 관할 사건까지 관할권을 가진다는 거고, 단독 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는 것은 단독 판사 사건을 계속 심리하기가 어려우면 쪼개가지고 단독 판사에게 단독 사건을 보내는 거예요. 10조 사합,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 계속되면 합의부가, 예컨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도 1심, 부산지법, 이렇게 앞에 토지 관할이 달라도 단독 사건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합 심리할 수 있고. 자, 5조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 어느 한 법원에서 서울이든 부산이든 어느 한쪽에 병합 기소하면 되는데. 6조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면 검사, 피고인의 신청으로 공통되는 바로 이 상급법원에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사합에서 토상이다. 그래 무조건 순서가 있어요. 사물 관할이 다르면 합의부에서, 사물 관할이 동일하면 그때, 사물 관할이 동일하면 그때 토상, 바로 이 상급법원에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6조나 9조에서 병합 관할은 반드시 병합 기소, 병합 심리될 거 필요하지 않고, 일단 병합 심리된 이상 고유 관할 사건이 먼저 종결되어도 관할권을 유지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자, 갑이 서울중앙에서 절도, 부산지방에서 사기를 범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합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어진 이 절도가 고유 관할 사건이고, 부산지방법원에 있는 사건은 병합 관할 사건이에요. 그러면 절도가 먼저 종결됐다. 그러면 부산지방법원에 있는 사건을 잘라서 부산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계속 심리하면 되겠죠? 이런 거예요. 반드시 병합 기소나 병합 심리될 필요는 없고, 고유 관할 사건의 심리가 먼저 종결되어도 관련 사건의 관할권을 유지한다. 일단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3번 문제로 가서 기억, 피고인 갑의 A 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 3번의 기억번, 이것은 단독의 2심입니다. 자, 본원 항소부에 갑의 B 사건은 고등법원은 합의부의 2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합으로서 이제 고등법원이 병합 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대법원의 결정이 틀렸어요. 틀렸고 고등법원이 병합 심리할 수 있다. 자, 3번은 이렇게 놔두고 4번에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에 2번. 4번에 2번.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두 개의 관련 사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될 때 공통되는 토상 상급법원은 검사 피고인의 신청으로 하여 어느 하나의 법원으로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고 3번 합의부는 두 개의 관련 사건이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결정으로 단독 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도 할 수 있고 관련 사건이 사물 관할 이외에 토지 관할은 후순이에요. 토지 관할까지 모두 다르면 할 수 없느냐? 아니다. 토지 관할이 달라도 사합이 우선한다. 자,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자, 다시 3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니은 피고인이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합의부가 배제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지원합의부는 국민참여 재판 회부 결정 본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된다.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건데 국민참여 재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 관할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송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송한다, 이송하여야가 맞아요. 예외. 현재지로 이송할 수 있다. 현자 나오면 할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 전체의 소송 계속을 넘기는 거예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넘기면 수원지방법원은 사건이 2개가 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0개가 됩니다. all or nothing이다. 사실 판사들을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꼭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판사들은 안 하고 싶어요, 서로 간에. 그래서 이 이송을 할 수 있다, 임의적 이송으로 두면은 법원 간의 알력 행사, 그러니까 알력 다툼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적 이송이 원칙이고 현재지로 이송할 수 있다. 물론 가정보호 사건이라든지 성매매 사건, 가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잘 나오지도 않아요. 나온 적도 없고 형사소송법은 현재지로 이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이 춘천지방법원에 불구속 사건이 공소제기돼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드니까 춘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통상 연락을 합니다. 거기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 우리 사건이 있는데 보내도 좋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보냅니다. 이게 현재지로의 이송입니다. 그래서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가 맞고 디귿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한다.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된다. 형사, 법원, 검사, 경찰서장 소년 보호 사건을 발견 시 이 소년 보호 사건은 소년부 판사들이 소년의 보호와 교양을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부로 이송해야 된다. 여기서도 사유가 발생 시 반드시 이송하도록 하고 있다. 리을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는 거기 관할 위반의 판결을 선고하고 틀렸어요. 그래서 8조 2항 공소장 변경 시 합의부로의 필요적 이송과 관련해서 서브 자료 7페이지 우측에 가운데에 있네요.
공소장 변경과 필요적 이송. 그래서 단독 사건이 합의부 사건으로 기출에 이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되거나 치료감호가 청구됐을 때 얘네들은 본안의 경중에도 불구하고 합의부 관할 사건이에요. 무조건. 이때는 8조 2항에 따라 합의부로 이송해야 되고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지방법원 항소부가 항소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항소심에서는 고등법원으로 이송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죠. 그래서 2번, 3번까지 얘기를 했고 반면에 합의부 관할 사건이 단독 판사로 변경된 경우는 조문에 없어요. 조문에 없는 건 안 합니다. 관할과 관련해서 조문에 없으면 안 하고 법률상으로도 합의부가 단독 사건을 심리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심리해야지 재배당 이송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8조 2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관할 위반 선고 후 합의부에 기소를 했는데 이렇게 해도 2조에 따라서 소송행위는 효력을 유지해요. 효력을 유지하는데 다시 공소장을 내니까 관할 위반 선고 후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장 부본 송달부터 송달에서부터 어떤 절차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8조 2항, 어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8조 2항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 취지상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시 고등법원을 이송해야 된다. 이렇게 두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들어가니까 쉽지 않은데, 자, 3번의 미음. 관할 이전의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인을 관할 이전을 신청할 권한만 있다. 이것도 서브 자료 7페이지 상단에 있는데 여기다 메모를 좀 해보겠습니다. 관할의 지정과 이전이 있는데 관할의 지정. 얘는 관할권 있는 법원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없을 때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검사가 공통되는 후보들을 잡아가지고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신청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서 사물관할은 단독사건 합의부 딱 정해져 있죠. 토지관할이라고 해도 전국으로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관할권 있는 법원이 없을 때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토지관할과 관련해서 현재지, 주소, 거소, 범죄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조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사건 없습니다. 관할의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관할권 있는 법원이 법률상 혹은 민심 등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울 이유가 있어서 재판이 곤란했을 때 하는 거예요. 자, 검사가 신청한다. 그리고 재판이 곤란할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울 사정이면 여기서 피고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자가 선택형으로 나오면은 검사는 무조건 한다잖아요. 검사만 할 수 있는 게 요거 지정, 관할 지정, 검지. 그럼 관할 이전은 검지가 아니니까 검사는 신청한다. 의무. 피고인도 신청할 수 있다. 권한의 형태로 돼 있고, 관할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실제 관할 이전을 인용한 사례도 있는데 비공개 판례이고요. 이제 시험에 나오는 대법원 판례들은 관할 이전은 이유 없다. 관할 이전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관할과 관련한 결정들, 이전 결정은 이런 것들을 관할 이전, 종국 결정은 아니거든요.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종국적 결정이라는 거예요. 종국 결정이라고 하면 재판을 종결시키는 거. 공소기각 결정, 상소기각 결정, 뭐 이 정도입니다. 즉시항고 규정이 없는 한 보통항고가 되지 않는다. 즉시항고 규정이 있지도 않고 보통항고도 되지 않는다. 403조 1하. 그래서 불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할 이전은 일단 검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할 이전, 검사 의무, 피고인 권리 내지는 권한, 검지, 지정이 아니고 이전이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3번에 1번부터 보면 피고인 갑의 A 사건, 이게 조금 변형된 건데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 단독의 2심, 갑의 B 사건은 고등법원 합의부의 2심, 사합 대법원 결정이 아니라 고등법원이 병합심리할 수 있고, 니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배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지원 합의부는 본원으로 이송한다. 이송하여야 이송은 한다. 현재지 할 수 있다. 이외에는. 디귿 소년에 대한 피고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한다. 법원도 그렇고 경찰서장, 검사 모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리을 단독판사 사건이 합의부로 변경 바로 써야 돼요. 관할 위반 판결을 선고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바로 쏴서 합의부로 이송해야 되고, 미음 관할 이전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검지가 아니니까 관할 이전 검사는 의무, 피고인은 권리일 뿐이죠. 자, 4번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1심 법원에 소재지가 있는 피고인이 현재 거주하는 곳인 이상 범죄지 주소지가 아니어도 토지 관할에 위법은 없다. 이제 4조의 토지 관할. 자, 피고인의 주소, 거소, 범죄지, 현재지. 주소, 거소, 현재지, 범죄지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피고인의 현재지. 이 범죄지는 예비 음모를 처벌하면 예비 음모지까지 포함해서 뭐 착수에서부터 행위, 결과 발생지 다 포함해요. 그래서 되게 여러 곳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 주거범이고, 이 토지 관할과 관련해서 토지 관할에 대해서 본원과 지원은 엄연히 다른 법원이다. 내가 범죄를 범한 지역에 지원이 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그럼 지원에서 토지 관할을 갖고, 수원에서 있으면 본원이 있는 곳에서 하면 본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이렇게 엄연히 다른 법원이라는 게 우리 판례이고요. 그래서
1심 법원의 소재지가 현재 거주하는 곳인 이상 범죄지 주소가 아니어도 토지관할 위반은 없고, 그리고 이제 현재지와 관련해서 임의 또는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이지. 그리고 토지관할은 또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하고 어차피 바뀌어요. 뭐 제주에서 시작했다 광주로 갔다 서울로 어차피 바뀌니까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관할은 유일한 상대적 소송 조건입니다. 소송 조건은 원래 직권으로 조사해야 되는데 토지관할만큼 피고사건 진술 전 주장해야 판단하고, 피고사건 진술 전에 주장하지 않으면 책무권 포기로서 토지관할 위법은 치유가 되어버립니다. 자, 2번.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두 개의 관련 사건 각각 다른 법원에 사합에서 토상 바로 이 상급법원 검사 피고인의 신청으로 1개의 법원으로 심리하게 할 수 있고, 3번. 합의부는 두 개의 관련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 관련 사건 사물관할을 달리한 단독 판사에 속한 사건 사합 병합심리 할 수 있다.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이 모두 달라도 토지관할은 후순위 문제다. 아까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부산지방법원 단독부는 토지관할과 합의관할이, 그러니까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이 모두 다른 경우의 예입니다. 네 번째, 1심 합의부관할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합의부가 단독판사로 변경이 돼봤자 이건 법의 규정이 없고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을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실체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다가 가로해서 재배당이나 이송 안 된다. 자, 이번에는 5번.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되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예요. 바로 이 상급법원 신청에 따라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심판하게 할 수도 있다. 이건 단서 규정인데, 자, 이 부분은 좀 적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같은 사건, 동일 사건이 동일 법원에 이중 기소가 됐다. 327조 3호의 공소기각 판결이에요. 이번에는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이 다른 법원에 계속이 됐다. 이때는 합의부가 관할하고 단독판사는 관할의 경합으로 공소기각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 사건의 사물관할이 같은 법원에 계속이 됐다. 사물관할이 같은 법원은 토지관할만 다른 법원이죠. 이때는 선착수 원칙. 이 얘기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 다른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는데, 단 이럴 수 있어요. A 지방법원에서는
5월 1일 날 기소됐는데 6월 15일에 이미 사회공판기일까지 갔어요. 반면에 B지방법원에서는 2월 10일 날 기소했는데 6월 15일 현재 1회 공판기일도 안 했다. 그러면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리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서 마무리해 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어떤 신청, 바로 이 직근 상급 법원에 신청해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 뒤에 공소받은 법원이 관할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13조에 돼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어느 경우든 어느 한 법원이 먼저 확정됐다. 출제자가 친절하고 정확하게 이 먼저 확정에 대해서 이제 유무죄 면소라고 안 표현해 줘도 유무죄 면소를 해주면은 다른 법원은 기판력을 받아서 면소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의 이중기소는 공소기각 판결인데 얘네들도 넓은 의미의 이중기소 사안들인데 이게 관할경합이에요. 관할경합 시 관할권 없는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되는 게 원칙이지만 관할경합이든 이중기소든 사실 형식재판 사유는 입법정책적 국가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헌법 13조 1항 확정 판결의 기판력 이거 동일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을 기본권에 대한 거니까 최우선 적용돼서 다른 법원은 면소하게 된다. 사실 이것도 7페이지 좌측 박스의 하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시 4번에 5번 지문.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 사물관할이 같다. 토지관할만 다르다. 원칙적으로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을 하는데 그러나 검사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바로의 상급법원이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이 관할 심판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5번. 아마 관할 부분 지금 풀면서 정신없을 거예요. 정신없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관할은 나중에 정리하면 그냥 사업 토상, 검지, 그 다음에 이송한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된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5번. 관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1심 형사사건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은 형사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구역을 나지는 대등한 법원이다. 적어도 본원에 대해서 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의 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본원의 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즉 토지관할과 관련해서 본원과 지원은 엄연히 다른 법원이다. 자, 2번.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 항소사건이 지원 합의부인데 이렇게 변론 종결 시까지 치료감호가 청구가 됐다. 치료감호는 이렇게 항소심에서 독립청구가 가능하고 이렇게 독립청구되면 합의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치료감호 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감호 사건의 관할에 따라 고등법원이 되고 이와 같은 치료감호 사건이 지원에 청구되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하면 치료감호 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됩니다. 3번. 합의부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 사건. 합의부가 단독판사로. 이거 조문에 없는데 합의부가 계속 심리합니다. 합의부는 그 사건 실체에 들어가 심판, 재배당, 이송 안 됩니다. 4번째. 토지관할은 공소제기 시점에 존재하면 족하다. 관할 위반이 있어도 관할 위반의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공판 절차에 작성된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당해 사건에서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1조 2항. 그래, 1조 2항이 아니라 2조. 그래서
관할 위반이라도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대로 끌고 가더라. 5번 같은 사건이 동일 사건이에요.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 합의 단독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는 게 원칙 관할 경합으로 심판하지 않은 거 판결로서가 아니라 이런 것도 잘 받아야 돼요. 결정으로서 공소 기각을 고지한다. 결정으로서가 돼야 됩니다. 자, 일단은 짧게 봤지만 한번 쉬고 가겠습니다.